인트로 토크. 예. 근황 토크. 네. 선배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모 일간지, 소위 유력지로 분류된다는 네. 모 일간지의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종이신문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그 회사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그 기업이 정말 내기 싫어하는 협찬 기사를 땡기기로 했었나 봐요. 네. 1,000만 원 좀 넘는 그런 가액의 협찬 기사였다고 하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그 협찬 기사 이야기를 그 기업이 되게 내기 싫은 상황이 빚어졌었나 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돼가지고 기사를 이게 만들고 이제 그 최종 사인하기 직전에 감사하다고 그 모 유력지 측에서 감사하다고 온라인하고 지면 아주 예쁘게 써드리겠다고 동시에 그랬더니 그 기업 측에서 하는 말이 저기 온라인은 안 내주셔도 된다고 사람들 많이 보니까 지면이나 조그맣게 내달라고. 그러니까 종이신문의 위상이란 게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배도 그 얘기를 해주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신문이라는 산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제 주변을 봐도 네. 직업이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로. 사실 기자는 약간 특수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쟁사 뭐가 났는지 체크해야 되고 예전 같으면 그게 일상 아주 중요한 일상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네. 물 먹은 거 없나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지간한 건 그냥 다 PC나 모바일,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로 굉장히 많이 이제 뉴스를 소비를 하는데 네. 이용 행태가 그렇게 바뀌니까 예. 그 이용 행태에 가장 민감한 게 광고주들이거든요. 네네. 기업체들 정확히 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 PD가 얘기한 게 네. 방송하기 전에 예. 슬쩍 얘기를 해준 게 굉장히 유력지거든요. 그렇죠. 유력지 가운데 하나인데 예. 그쪽에서 그럴 정도면 예. 흔히 말하는 유력지가 아닌 매체는 그건 뭐 그런 어떤 광고주라든가 기업들과의 관계가 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기업이 한마디로 멱살이 잡혀가지고 어느 유력 신문사에 협찬성 기사를 이렇게 쓸 재료를 제공해서 그 신문사가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협찬금을 주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좀 안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내심으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안 퍼지길 바라는 이야기. 약속은 했으니 협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지면에만 써달라. 그렇죠. 온라인에 쏘지 말아달라. 온라인에 하면 사람들 많이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종이신문의 위기 네. 그걸 한 징후를 보여주는 현상이면서 그렇죠. 동시에 저널리즘의 위기죠. 저널리즘의 위기. 사실 뭐 그 언론의 기본 원칙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새롭게 뭐 새로운 뉴스라든가 이런 게 아닐 정도로 어쩌면 그게 언론계에 일반화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 초창기 네. 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건 정말 주요 기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일면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뭐 미디어오늘 기자라든가 미디어 전문지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들도 아마 그럴걸요? 그럼 뭐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어제 오늘 일이냐.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언론계 종사자로서는 되게 슬픈 거죠. 그렇죠. 선배 시작하신 때가 언제죠? 2000년 3월. 그러면은 한 15년 새. 그러니까 또 다르게 변했다는 거죠. 계속 지형이. 그런 식으로 한때 그런 문제가 언론 개혁이라는 그런 화두가 던져지면서 상당히 뭐 자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내부에서 전개가 되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또 슬그머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라지면서 이제 김 PD가 그렇게 지금 얘기한 그런 게 별로 뉴스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어찌 보면 언론의 비극이면서 한국 사회의 비극인 거죠. 많은 함의가 있네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언론계에서 그런 어떤 법적인 측면, 우려되는 측면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왜 안 먹히느냐. 지금 얘기한 어떤 지금 김 PD가 사례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친한 어떤 선배한테 직접 들은 그렇죠. 그런 사례를 우리만 알겠습니까? 국민들도 이제 대충 알아요. 언론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에는 미디어 비평제 역할도 굉장히 컸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언론계, 네. 언론사, 기자 이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생산해내는 콘텐츠, 그게 뭐 뉴스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권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어떤 그런 기사라든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뭔가 뒷 이면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슬픈 거고. 우습고 슬프고 그렇죠. 웃픈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이 네. 그 얘기 듣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그런데 3주째 김용민이 아니고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선배. 반갑습니다. 네. 별고가 많으셨죠. 아니 뭐 조용했죠. 조용하셨나요? 이 정도면 조용한 겁니다. 네. 이 뭐 좋은 조직은 조용하다고 하는데 예. 물론 좋은 조직도 시끄러울 수는 있죠. 건강한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 방송 센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막바지 사실상 거기는 가동을 시작했죠. 가동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가동은 아니고요. 네. 예. 왜냐하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찌 됐든 그 23일부터 네. 개관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한참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인데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 공사판에서 네. 약간 좀 방송 리허설 같은 걸 했거든요. 아하. 제가 그 말씀을 방송 전에 듣고 가동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리허설. 네. 리허설을 했는데 먼지를 네. 장난 아니게 지금 몸에도 안 좋은데 그 스튜디오 세팅할 때 나오는 것들이 유해물이 많을 텐데. 아니 근데 그게 한번 해야 되는 게 네. 그 뉴스 박스라는 그 공간이요. 네. 이렇게 밖에서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만약에 거기서 할 거면 예. 일단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민 TV 스튜디오처럼 라디오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제가 지금 김효진 PD랑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굉장히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차도 막 그렇게 지나가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익숙해져야 돼요. 그 저기 동아일보 사옥에 있는 채널 A 스튜디오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군요. 그렇게 삐까뻔쩍하진 않고요. 네. 근데 이게 리허설을 좀 했는데 네.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예. 아리따운 여성분이 지나가고 아하. 그다음에 좀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고 홍대잖아요. 또. 그렇죠. 이거 그러면 심란해서 안 방송을 되겠다. 같이 이제 저랑 하는 그 팀장이 있는데 예. 그 팀장은 여기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저를 쳐다보다가 그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 나무라진 않으셨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을 또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와는 좀 다르게 좀 환경에 적응을 해야겠더라고요. 분위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풀 명칭이 어떻게 되죠? 그 장소에 그 공간의 풀 명칭, 정식 명칭. 고발뉴스 홍대 방송센터입니다. 홍대 방송센터, 네, 고발뉴스 근데 홍대 앞에- 방송센터. 앞에 이한열
방송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왜냐하면 이사 오기 전에 신촌에 고발뉴스 그렇죠. 그 있었는데 그 예. 이한열 기념관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 해가지고 앞에 이한열 방송센터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고발뉴스 홍대 이한열 방송센터. 근데 너무 기니까 예. 그냥 홍대 방송센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또 줄어들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편하게들 아무튼, 부르시냐고. 네. 근데 굉장히 근사하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예. 리허설을 제가 해봤는데 네. 근사하려면 공사가 좀 마무리돼야 돼요. 얼마나 더 남은 거예요? 아니 월요일 날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제 당장. 주말 예.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예. 이 토요일과 일요일 그때가 엄청 또 정신없이 엄청 해야 되는 하셔야 거죠.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날 축하드리고요. 오세요. 네, 저는 뭐 초대를 받을 계제는 아니라서 그냥 민동기 선배 얼굴 뵈러 그런 명분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초대장이 사람들이 별거 굉장히 좀 거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고발뉴스 초대장은 예. 카톡이나 아하. 텔레그램이나 네. 정말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메일 정도로만 몇 번 보냈고요. 다 그냥 와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인사드리고요. 네. 또 구경하고 또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네.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배 근데 최근에 김장겸 보도본부장이라면 문화방송 MBC. 예 MBC 네. 만나셨다고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요? 그렇습니다. 뭐 송사가 얽히셨나요 그분이랑? 그러니까 미디어 토크 예. 에서 김용민 PD랑 아하. 저랑 방송한 걸 가지고 예. 이제 김용민 PD와 그때 그거 네.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같이 민사를 걸었고요. 아하. 이제 형사는 저만 걸었는데 예. 공판이 있었습니다. 형사 공판. 형사 공판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피고인 그렇죠. 예. 피고인 민동기. 죄송합니다. 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일원이자 이 노조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뭐 주진우 기자만큼이나 뭐 주진우 기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 네. 3월 16일 날 공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3월 16일 공판이 어떤 공판이냐면 네. 이제 검찰 측 증인 이제 고소인 반드시 이제 증인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기화 MBC 보도국장 최근에 예. 보도국장 되신 분하고 또 이제 MBC 직원 뭐 이제 출입 시청자 홍보부라든가 이런 쪽에 계셨던 분 이렇게 세 분이 나왔는데 검찰 쪽은 이제 검찰 쪽 질문을 하고 저희 쪽 변호인은 또 반대 신문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네. 근데 직접 제가 이제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대면한 건 16일이 처음이었고. 아 그렇군요. 네, 처음이었고 잘생기셨더라고요. 역시 아니 이거는 다른 어떤 함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잘생기셨고 역시 그 김장겸 본부장도 그렇고요. 최기화 보도국장도 방송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역시 보이스가 그러니까 증인 성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두 분 다 보이스가 진짜 좋으십니다. 인사는 나누셨어요? 안 나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오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봐도 안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 가지 뭐 일정이 있으셨는지 못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남부지법에 갔을 때 또 안 보이시길래 또 안 오셨나 했는데 오셨구나 이번에. 저쪽에 이제 다른 곳에 계셨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때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몇 차 공판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진행이 됐고요. 한 서너 번째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증인들 신문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열심히 또 좀 길더라고요. 이제 증인이 세 분이나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길었는데 아무튼 뭐 저희 또 공판 말고도 그 전에 또 이렇게 공판이 또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더만요. 얘기는 뭐 좀 유의미한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거는 뭐 일단 노코멘트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이제
또 몇 번 공판이도 진행이 되면 예. 뭐 알겠죠.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좋은 소식 좀 들려오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나저나 씁쓸한 이야기였는데 예. 그나저나 네. 저도 저였지만 네. 저도 뭐 이렇게 공판 나가고 네. 또 뭐 홍대 방송센터 개관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냈지만 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미디어협동조합이 얼마나 잘 되려고 네. 이게 성장통이 네. 많이 아프네요. 그러게요. 예. 많이 아픈데 뭐 우리 김용민 선배, 김용민 국장님 말씀이시죠? 네. 네. 23일 복귀는 하는 거죠? 오십니다. 네. 오신다고 하셨고 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사실 뭐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네. 다는 못 드리겠죠. 예의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표면적으로 김용민 선배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미협을 떠나시겠다는 게 아니죠. 미협을 그렇죠. 제가 떠나시겠다는 게 알기로도 아니고 예, 지금 우리가 뭐 망하거나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힘에 붙이고 또 우리 가진 재정적 여력에 비해서 지금 덩치가 많이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다소 위기 국면을 맞이했죠. 또 나름 각종 자구책으로 네. 지금 또 잘 헤쳐나가기 시작한 중입니다.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용민 선배가 또 무한한 책임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신하고 쇄신하고 그동안 조금 나이브했던 대목이 있다거나 조금 좀 이렇게 조직 전체가 좀 게을렀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본인이 직원의 직을 내려놓는 것을 계기로 네. 한번 다시 한번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직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무급으로 자원봉사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를 하시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야마라고 하잖아요. 그 포인트 김용민 선배의 말씀의 포인트 야마는 퇴사가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기사를 쓴다면은 리드문을 퇴사로 쓰는 거는 실질에 있어서 적절하진 않은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취지를 뭐 다들 너무 공감하죠. 공감하고 그러는데 뭐 많은 지금 임직원들이나 비상근 조합원들, 상근 조합원 즉 임직원들이죠. 내지는 비상근 조합원님들은 취지는 알겠으니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와서 같이 헤쳐나가자. 예, 그렇게 많이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김용민 선배의 뜻은 우리가 다 아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면 다 잡고 재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입니다. 예. 어찌 됐든 저도 이제 굉장히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네. 제가 이제 김용민 PD와 미디어 토크를 예.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여러 얘기가 이제 또 저한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근데 밖에서 잘못 또 이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또 제가 예. 김용민 PD랑 긴밀하게 뭔가를 연락을 하면서 이러신 줄로 아는데 네. 전화 통화 한번 못 해봤고요. 그분들에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두 분 다 제가 아는 김용민 선배, 민동희 선배 두 분 다 선량하시고 생각이 또 직선적이시고 네. 직관적이시고 그래가지고 긴밀히 무슨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상황을 뭐 이렇게 모르는 척 관망하신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러지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이런 거 이제 또 휴가 중에 네. 뭐 이렇게 할까봐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면 이제 내가 물은 거에 대한 네. 아주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몇 번 이제 대화를 한 게 단데 예. 사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이 또 사태가 흘러간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맥락 속에서 또 김용민 PD랑 저랑 아주 짧은 그런 메신저로 나눴던 그런 대화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쭉 들었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그거는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예. 어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첫 번째는 예. 그 이렇게 뭔가 혁신 이런 거를 김용민 PD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밖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로 국민 TV가 어떤 경영적인 그런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만큼 네. 이게 정말로 좀 위기 상황인 거냐? 아하. 밖에서 예.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인 거냐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지금 김용민 PD가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무급으로 자원봉사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혁신을 요구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굉장히 희생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말 그대로 본인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 TV의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한 예. 나름의 불만의 어떤 그런 차원인지 이거를 두 개, 그러니까 여러 다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그거는 다 제가 봤을 때 예. 음모론 뭐 이런 건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여러 함의가 있긴 한데 대체로 조금 여러 가지 억측들이 뒤섞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것 같고 다 쳐내고 그 두 가지 정도는 밖에서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TV를 정말로 애정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 두 가지는 정말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첫째, 그만큼 위험하냐?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사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위험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풍족했던 적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 덩치를 스스로 조절하고요. 그 주어진 것에 맞게 했으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상근 조합원들, 즉 임직원들이 조금 힘은 더 들었겠지만은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 많은 비상근 조합원들의 여망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부응하려다 보니까는 조금 그 선을 넘어서 가지고 좀 달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좀 지출이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큰 상황인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더 줄이고 그걸 전환시키기 위한 그 나름의 방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노력들이 합쳐진다면은 뭐 이르면 뭐 연내에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이거는 그냥 어림잡은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좀 수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서 이제 진성 조합원님 출자를 하신 조합원님들께서 네. 저기 월 사용료 네. 납부에 전원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아직 뭐 조합원이 돼 주셨지만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항상 여기만 바라보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생업들이 다 바쁘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좀 더 다가갔어야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뭐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요소들은 반대로 답을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난폭한 음해성 글들도 막 둥둥 떠다니는데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상 규약상 그렇습니다. 너무 다 세세하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망한 게 불가능하고 그런 조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민 선배의 그런 어떤 이번 행보가 일종의 책임을 지는 거냐 아니면 조직에 대한 불만의 토로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두 가지가 합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하신 건 맞는 것 같고 김용민 선배는 이렇게 조금 힘에 부치고 어려워진 상황이 돼가지고 많은 이게 주니어급 상근 조합원들 직원들까지도 같이 좀 여러모로 좀 고통 분담이나 그런 희생,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걸 감수하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아주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또 시작을 깃발을 들어 올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게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조금 더 선명하게 행보를 취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협동조합의 원리라는 게 그 누가 책임을 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측도 없고 노측을 분류할 수도 없고 사실 개개인이 같이 책임 자기에 대해서 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만 최소한 어쨌든 조직이니까 그렇죠. 조직이니까 그 실질적인 원리상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각종 방식으로 많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고 많이 또 좋은 쪽으로 한 지점으로 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또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방송 라디오 방송 측면에서의 어떤 조언도 들을 게 여전히 많고 아주 계속 뭐 긴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 계속 연락 취하고 있고 뭐 김용민 선배가 뭐 연락을 끊고 뭐 잠적하신다거나 뭐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메신저를 그렇습니다. 보내면 반드시 답은 옵니다. 예, 그리고 네. 조금 아까도 라디오 방송 무슨 기획 컨셉트 잡는 것 때문에 또 의논을 계속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전히 그 넘치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네, 광고 아닌 광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디어 토크가 혹시 뭐 없어지는 것 아니냐 네, 네, 이런 또 얘기를 제가 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민 PD가 앞으로 국민 TV와 어떻게 뭐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뭐 이거는 뭐 김용민 PD가 최종적으로 저도 뭐 최소한 뭐 조언이라든가 얘기해줄 부분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예, 그건 최종적인 건 이제 김용민 PD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미디어 토크가요. 예, 지금 이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3월 21일자 방송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김효진 PD와 제가 하고 있는 예, 이 방송이 예. 99회입니다. 아하, 예, 이게 짠 게 아니야. 예, 짠 게 절대 아닌데 네, 99회고요. 예, 김용민 PD가 네, 휴가가 끝나고 네, 이제 월요일 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주에 미디어 토크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날 그 방송이 100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신저를 보냈죠. 네, 야, 다음이 100회야. 네, 100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100회 가야죠. 뭐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네.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김용민 선배는 여기를 떠나시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라는 그 사의 표명이라는 거기에 지금 방점이 이게 자극적인 그런 레토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꾸 방점이 찍혀가지고 그런데 안 떠나십니다.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의논하고 계시고 네. 이러시는 중에도 새 프로그램 기획 같은 게 막 넘쳐나요. 그렇죠. 선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미디어 토크도 끊기질 않죠. 그렇죠. 예. 미디어 토크는 계속되고요. 네. 둘이서 네. 100회 특집 네.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이템이 좀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방담을 한번 해보는. 예. 방담. 예. 모 미디어 비평지에 저기 우리 예. 저 김용민 불을 PD하고 불러가지고, 예. 제가 네. 방담이라는 단어에 약간 예민하거든요. 잘 알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방담에 대해서 네. 저보다 약간 김용민 PD가 조금 더 예민한데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돼지 빨리 보고 싶네. 3주 동안 못 봤어 지금.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휴가 끝나셨습니다. 그렇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휴가 예. 끝. 얼른 오십시오. 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언론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무슨 직제를 새로 만든다고 어제 조간에 보도가 됐죠?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죠. 그렇죠. 예, 뭐 예. 가칭 언론 담당 협력관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 한마디로 이제 소통을 하겠다. 왜 이런 직제를 둬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이런 언론 담당 협력관 직제를 만들어서 국장급. 그렇죠. 예. 이제 언론사 정부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뭐 설명하거나 홍보하거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담당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이게 뭐 50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좀 우려도 있던데 저는 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다만 지금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게 네. 굳이 이런 담당관이라는 직제를 두지 않더라도요. 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장악될 만큼 장악이 돼 있습니다. 또 우픈 얘기. 오늘 계속 우픈 얘기. 네. 예, 시작도 우픈 얘기였고. 아니 네. 왜냐하면 예. 웃습니다만 슬픕니다. 봐요 종편, 네. 뭐 지상파, 네. 뭐 주요 언론들 음. 박근혜 정부의 어떤 뭐 실정이라든가 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응? 물론 뭐 전혀 안 한다 이건 사실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성을 띠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굳이 이런 어떤 언론 담당 협력관이라는 걸 두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언론과는 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언론인 출신을 뽑게 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놓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 네. 이 퇴직 언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저는 중요하게 들리는 게 그렇다면 언론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네. 주목을 했냐면 지금 최근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네. 그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 케이블 방송협회 꽂히셨죠. 그 낙하산. 대빵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만둔 지 3주 만에 거기 낙하산으로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흔히 말해서 언론에 있다가 네. 청와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산하기관, 네. 뭐 유력 산하기관 이런 데로 오지 않습니까? 네. 요런 패턴이 있는데 요건 어떤 퇴직 언론인들을 위한 약간 그런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전관예우?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을 또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약직이거든요. 뭐 몇 년 이렇게 계약을 그렇죠.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서너 명, 너댓 명 그렇죠.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직원을. 그렇죠. 거기서 해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리얼한 표현. 그 직원들을 배치할 때 또 그 사람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또 파이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예. 사회이사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법조라든가 검사나 이렇게 변호인 출신들을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예. 많이 사회이사를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이게 퇴직 언론인들을 그렇게 언론 담당 협력관이라는 식으로 업무를 맡기면 네. 언론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거기를 바라보는 언론인들이 이게 좀 퇴직을 앞둔 좀 이제 많이 이게 다 찬 분들이 이렇게 바라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테니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가지 중심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런 언론 담당관이 문화부에 생긴단 말입니다. 국장급이. 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일상이 기자들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 판공비로 술 먹고 그러겠죠.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지만은 근데요 선배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쫙 계시다가 일생을 기자로 계시다가 그런 데로 진출한 그런 사람이요. 아직 언론인의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론사에 돌아다니는 정보보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또 그 사람하고 플레이하려는 현역 기자들이나 언론사도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럼 컨트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정치와 권력과 언론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청와대 직행한다든가 네. 같은 우리 종친이긴 합니다만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예. 같은 경우에도 네. 바로 당일 아침에 네. KBS에서 회의를 하고 바로 이제 오후에 그렇죠. 청와대에서 글로 가는. 공교롭게도 그때 문화 데스크였잖아요. 문화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워낙 비난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라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계약 형태로 이렇게 채용이 계약 형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국장급이거든요. 직제 자체가 네. 국장급이면은 어찌 됐든 이게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예. 그 창구는 정부라든가 문화부 입장에서는 언론인들 퇴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는 언론인들한테는 뭔가 하나의 자리 그렇죠. 이런 걸 보존을 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언론과의 직접적인 어떤 소통 채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을 테니까 권한 유착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권한 유착을 하겠다는 네, 거죠 지금. 대놓고. 그렇죠.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직제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공보 라인에 있는 그런 파트들은 물론 이제 그 출입처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하고 협력 관계도 있고 뭐 갈등 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언론이란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언론 담당 협력관은 물론 홍보 전문가도 이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약간 문호를 조금 그런 쪽으로도 오픈이 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언론사 출신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공무원과 어떤 기자의 관계가 아니라 네. 이 선후배가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김효진 PD랑 저랑 이렇게 하다가 네. 김효진 PD가 출입처가 만약에 문화부야. 예. 근데 내가 거기 국장이세요. 내가 이제 거기 여기 언론 담당 현역관으로 갔어. 예. 그래서 그 김효진 PD를 이제 마크를 해야 돼. 네. 그 얼마 본인이 부담이 돼서 이게 막 까야 되는 게 있어요. 막 조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안 중에서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따로 보자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니 너는 뭐 이러면서. 아니 뭐 그 갈구는 게 아니라 네. 좀 좋게 가자. 이러면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투명하지 못한 네. 그런 관계가 싹 트는 거고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또 포인트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지간한 언론은 다 잡혀 있어요. 이미. 네. 안 굳이 그러셔도 뭐 되는데. 굳이 이 장악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네. 다 적절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비판적인 언론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비판적인 언론사들 이 언론사들 관리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선수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면대면으로 관리하겠다. 그렇죠. 예. 아니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나 고발뉴스나 뭐 뉴스타파나 뭐 이런 곳들에서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이 좀 쉬시겠다고 나가실 때 그분들을 모시면 납득할 수 있어요. 예.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네.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이렇게 대놓고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때로는 압박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국민 TV, 네.
하겠다는 거 아니냐. 좀 찌그러뜨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매체는 네. 관리의 매체가 아니다. 네. 아마 관리를 할 거면 흔히 말하는 주류 제도권 언론 여기를 아마 관리를 하려 할 거고 방금 언급한 그 대한 매체라든가 이런 비판적인 어떤 그런 매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언론 중재위나 소송이나 예.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아. 굳이 사람을 둬 가면서까지 뭔가 맨투맨 대면 접촉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제가 따뜻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더군요.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요, 선배 이거 진짜 심각한 게 어떻게든 언론이 권력과 살을 섞는 거를 막아보려는 게 우리 언론 개혁 운동하시는 분들에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퇴보를 했고요. 이거는 거의 상징적으로 그거를 그냥 정면 무시하는 그런 사례죠. 예. 그리고 예. 흔히 말해서 그 언론계에 있다가 청와대라든가 이렇게 직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론인으로서 적절하게 보직이라든가 예. 이런 걸 맡지 못하게 되면 퇴직할 무렵에 언론인으로서 뭔가 우리 언론의 어떤 출구라든가 뭔가 이런 미래 자기 인생의 어떤 전망 네. 이걸 과연 우리 한국 언론계가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느냐. 네. 아, 그런 반성까지 또 하게 하는. 아니 왜냐하면 예. 지금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떤 뭐 권력욕 정치 쪽으로 가겠다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본인의 의지 이런 쪽으로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언론계 내부에서 탈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출구 전략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의 전망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롤 모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보십시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선거에 나가거나 국회 쪽으로 가거나 청와대 가거나 아니면 기웃기웃거리거나 기업체 홍보실로 가거나 예. 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그나마 지금 마지막까지 언론계에 있는 분이 저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미디어 토크에서도 김용일 PD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성향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엄기영 전 MBC 사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계에서 남기를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롤 모델을 언론계의 선배들이 제시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출마하지 않습니까? 출마하고 이 계속 이게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건,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건 저는 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롤 모델을 언론계 스스로 제시하는데 상당히 좀 실패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앞으로 이런 쪽으로 뭔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전망을 세우는 이런 롤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 문화부에 이런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직제를 신설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아마 가는 사람들 꽤 많을걸요? 아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서로 어떻게든 가려고 가고 싶어가지고 서로? 줄 대려고 그러면 예,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럼 그 자체가 장악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문화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그거를 네. 문화부가 의도를 했다고 봐요. 상당히 좀 뭐 대언론 압박이라든가 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오히려 정말 그런 어떤 일상 생존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언론 입장에서. 얼마 전에 그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네. 예. 생각해 보니까는 그분이 좋은 롤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편집국장까지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선임 기자로 필드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죠.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예.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롤 모델로 생각 안 하는 기자들이 꽤 많죠. 그렇죠. 뭔가 삐까뻔쩍하게 한 자리 그렇죠. 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뭐 성한용 기자라든가 여러 예. 가지 편집국장을 하고도
자기가 편집국장 하고 나서 좀 더 자기가 몸담았던 것보다 잘 나가는 곳, 큰 매체 혹은 큰 조직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거의 다 그렇겠죠. 네. 솔직히 툭 까놓고 말씀드려서 네. 제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하고 나서 고발뉴스로 간다고 했을 때요. 네. 제 주변에 있는 태반이 너 뭐냐? 제도권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니까 별로 미끄러져 가냐 뭐 이런 느낌으로요. 미디어오늘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섭섭하고 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제 지인들이라든가 언론계 있지 않은 사람들. 네. 미디어오늘이란 매체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뉴스 스탠드도 있고 이러니까 언론계에 관심 없어도 알아요. 이렇게. 아, 그럼요. 네, 알더라고. 예, 예. 근데 이제 고발뉴스 간다 그러면 뭐 하는 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상한 너 왜 그러냐고. 그런 마인드. 뭐 여전히. 나이를 보고도 그렇게 애가 처리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이 마인드인 것 같아. 근데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성한용 기자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또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JTBC 보도부문 사장, 예. JTBC 보도부문 사장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손석희 사장이 저 JTBC 보도부문 사장 이후에 네.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기대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롤 모델, 새로운 어떤 롤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성한용 기자가 됐든 다른 어떤 언론계의 뭐 간부를 맡았던 보직을 맡았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선택의 길을 언론계, 범언론계 내에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데로 자꾸 가지 말고. 아, 성한용 기자, 선 기자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기획 기사를 썼어요. 네. 뭐 이런 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란 뭔가 정치부 기자의 생활 그렇죠.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런 예. 얘기를 하셨어요. 기자가 정치권, 그러니까는 뭐 권력지향적인 어떤 곳으로 가는 거를 통칭하셨던 거겠죠. 정치권으로 가는 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그렇죠. 젊은 기자가 주니어 때 그쪽에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정치를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는 진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기자 출신 젊은 정치인들, 열심히 뛰는 정치인들 거명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많이 있죠.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많이 있는데 다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한용 선임 기자 본인 같은 사람이 편집국장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돼 있던 언론사의 정치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근데 대놓고 모셔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한용 선임 기자가 했던 그런 귀한 고민 같은 거는 이미 구겨져 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세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어떤 관행, 예. 마인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뭔가 국장을 하고 뭔가 했으면은 네. 그것보다는 훨씬 좀 나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은 곳이라는 것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삐까번쩍이라고 하는 거죠. 세속적으로 더 잘 나가는 그렇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절차를 그런 궤도에서 좀 벗어나면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이런 식의 어떤 시선들이 아직까지 엄연히 굉장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문화부의 이 직제 예. 이거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유혹을 많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네. 그게 안 맞아요. 아유, 그럼요. 진짜 농담이었던 거 청취자 여러분 아시죠? 예. 아니 못하십니다. 캐릭터가 있거든요. 정도면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안 맞고 예. 다만 이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안 가는 게 맞죠. 네. 그 롤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맡게 될 롤들 네. 그런 것들이 역할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노 하는 게 맞습니다만 네. 그리고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만 또 가는 분들을 또 마냥
너무 그러기에는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언론계 우리 한국 언론의 엄연한 현실. 현실이고요. 그러면 뭔가 한국 언론계 전체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선배급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선배급들이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그 행보가 좀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좀 움직이는 게 그런 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 개혁이라는 그 일각에서 항상 있어왔던 지금도 뜨겁게 있는 그 언론 개혁 운동이라는 그 큰 흐름에 역동작을 확 걸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MB 정권 이후 지금까지 역동작에 걸리면은 이거 다시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돌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어렵죠. 어렵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역동작을 다시 복구하려 그러면은 골키퍼들이 역동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다 무리하다 다치죠. 그렇죠. 예, 역동작을 확 걸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는 이 한겨레 기사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런 쪽 그 인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언론을 막 탄압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시각을 견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만 볼 사안도 아니고 어쩌면 언론계의 핸디캡과 약점이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활한 노예한.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고 노예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이거는 뭐 한겨레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언론들은 안 그럴 수도 있다니까. 저는 안 그러는 언론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데도 아는데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진정한 단독이었는지. 물론 한겨레는 당연히 그런 거를 단독할 만한 훌륭한 매체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겨레가 그거를 단독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꿋꿋하게 써줬다는 게 그렇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아직은 예. 그렇게 위안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참 씁쓸하죠. 네, 그렇습니다. 씁쓸하고 이런 어찌 보면 아까 종이신문, 네. 종이신문의 위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대놓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직제를 만들었다. 이거 진짜 한국 언론의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네. 어떻게 돼가는지 봐야 되겠고 요거는 정말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선배, 제가 이 대미디어 토크를 땜빵으로 하면서 주제 넘게도 지난주에 그 어떤 그 특정 좀 특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일부 언론이겠죠. 뭐 저는 뭐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기자들의 어떤 기업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신나게 선배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일했던 같은 회사 내지는 알고 지내는 다른 회사 동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양아치다 그 새끼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뭐 저랑 가까운 어떤 사람이랑 동시에 아는 모 현직 선수가 그러는 거죠. 전화라고 했대요. 걔 보고 저한테 가서 내 말 전에 이렇게 한 거죠. 양아치 짓 하지 말라. 가서 니는 안 그랬냐. 왜 가서 똥칠하고 있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예. 본래 주인에게 빛나는 주인에게 그렇죠. 돌려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죠. 전 좀 솔직히 좀 아쉬운데. 좀 아쉬운데. 종종 게스트로 한번. 제가 좋은 뒷얘기 들으면은 그래. 투하하러 그렇죠. 오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돈은 찌라시. 또 선배도 여기저기 받으시겠지만은. 찌라시는 조심해야 돼. 혹시 못 받으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투척하겠습니다. 찌라시는 조심해야 돼. 네. 확인을 해야 돼. 네. 자, 너무 3주째죠? 3주. 예. 감사했고 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재밌었고요. 네. 방송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선배 저 지금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몰랐는데 네. 제가 저도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네. 국민 TV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듣거든요. 예. 야, 근데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더군요. 아 우리 저기 우리 임대훈 감독님의 음악 제약.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잘 들으신다고.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우연히, 방송에 관여하는 어떤 분에게 또 그 소식을 알리셨더군요. 우연히 들었는데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니 그 음악 제약에 매주 월요일에 제가 한 하시더라고. 코너 맡아서 하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딱 들으면서 알았죠. 네. 여기 아니 또, 그래도 재밌게 잘 듣는다는 네. 선배의 그 메시지를 받은 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민동기 국장님이 우리 방송 들으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네. 이렇게 오네어 카페 그렇죠. 거기서 마주치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런 놀라운 재능을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우리 김 PD도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씩 제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 거는 뭐 그냥 안 들으시는 게 쑥스럽네요. 예, 그냥 뭐 궁여지책으로 들어갔던 제가 거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네. 여러 프로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고요. 네. 많이 배웠고 제대로 받쳐드리지 못하는 그런 저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3주를 버텨주셔가지고 아주 재밌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또 김용희 PD가 돌아오면 네. 종종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수집을 많이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잘한 거 이렇게 그 콩알탄 같은 것들 총알 아니고 옛 직장 동료랑 네. 절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자식은 왜 저보고 양아치라고 그러는지 지가 더 양아치인데 전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제가 땜빵했던 미디어 토크 3주차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민동기 선배 제가 선배 이렇게 불렀지만은 국장이시죠. 군발뉴스 민동기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 그 빛나는 모습 그대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겁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